상황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반도체만 연일 불을 뿜고 있습니다. FOMC 회의는 금리 동결로 나왔고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추가 인하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없다. 거의 모든 질문을 노코멘트로 일관을 했고요. 약간의 레임덕이 발생한 것 같다. 다만 기준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약간은 매파적이다. 그럼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도 매가리가 없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으나 장후에 메타의 실적 발표 상당히 좀 호조로 나왔고 나스닥 지수도 시간 외에서 약간 오르긴 했었어요. 공포지수는 63 약간 내려갔고요. 여전히 탐욕의 구간 푸드앤콜 옵션은 약간 내려간 0.71 이 푸드앤콜 옵션이 0.6대 요 정도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부분 익절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수직으로 상승 중. 축하드리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면은 코스닥은 지금 이건 진짜 90도의 각도로 상승 중. 볼린저 밴드 둥둥이 떴고요. 통상적으로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뜨면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저번 주말 영상에서 코스닥도 한번 병행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한 주 만에 장대 양봉 최소한 월요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UDT 멤버십에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좀 홀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왔었어요. 요 정도에 좀 횡보를 할 때 들어가서 상승을 먹고 있다. 약 84%, 실질적으로 84%가 이번 주에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금요일에 약간의 좀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 코스닥으로 봤을 때 주봉에 이 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 수직으로 오르면서 파란색 선을 좀 터치하려고 해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약간의 부분 매도 또는 전량 매도까지도 고려 중이다. 매도를 하게 되면은 조정이 오면은 다시 잡을 예정이다. US100,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현재 이 구간 길게 봤을 때 요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도의 타이밍이었다. 현재는 강력하게 추가 매수보다는 상승을 기도하면서 부분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할 때 나스닥은 신고가 부근이고 만약에 이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약간의 또 여기가 신고가를 돌파한 지점이 지지로 발현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게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트럼프와 이 이란의 전쟁이 좀 빨리 해소돼야 되고요. 금일 밤 장후에 애플의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돼요. 그러나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봤듯이 실적이 잘 나와도 내릴 수 있으니까 급격하게 추매보다는 보유 물량만 잘 잡은 보유 물량만 부분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면서 홀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강하게 이 저항선 뚫고서 여기서 좀 비비고 있는 모습 다시 이 채널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 좀 횡보를 해도 좋으니 상승을 해줘야 된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190 이상에서 마무리를 해준 모습 제가 이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선이었다.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드디어 좀 벗어났다. 그럼 여기서 좀 비비다가 약간의 상승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엔비디아 차트는 괜찮은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상 과매수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약간의 더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과매수의 상태라고 보기에는 약간 미흡하다. 반도체는 축하드립니다. 속슬 축하드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차트를 지금 매수할 때도 아니고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 건 맞으나 그냥 축하드립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현인콜이 좀 미흡했다. 그래도 의외로 실적이 약간 상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다. 한 $440까지도 올랐었는데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에 맞은 상황. 그러면 여기서도 저항이 돼. 테슬라는 오르기는 올랐고 실적도 의외로 잘 나왔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저는 푹 빠지면은 약간의 단타 물량을 매수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이 4월에 잡은 요 물량만 홀딩할 생각입니다. 테슬라 재평단은 183이에요. TSLL 같은 경우는 요 부근에서 잡았고요. 가성비가 좀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포트의 한 구석에 처박아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메타 어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 발표 후에 한때는 10%까지 상승했는데 지금은 약간 내려온 모습. 이 자리가 지난 메인 상승의 채널 이 검정색 선 저항 자리예요. 여기를 돌파해 준다고 하면 다시 메타는 우상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가 볼린저 밴드 둥둥의 상태다. 여기서 갭을 띄우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강력하게 추매 자리는 아니나 적절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한 후에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끌고 가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선과 121선을 동시에 갭으로 돌파했다는 것은 확실히 세력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때도 지난 4월이긴 하지만
상당히 나락을 갔다가 갭 상승을 이룩한 후에 약간의 좀 눌림이 있었지만 좀 상승을 했던 전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 이 선을 긋는 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또 과학이에요. 적절한 지지선, 이탈하면 안 되는 지지선에서 버텨주면 상승이 온다. 메타 보유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도 갖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뭐 괜찮은 수익권에 와서 뭐 부분 매도를 좀 하고 넘어가든지 할 계획입니다. 마소는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 비용의 증가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추세는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잘 나가던 반등을 했던 FNGS는 21선을 뚫고 21선 지지의 상태, 금일 장과 장후에 나오는 애플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FNGS의 21선 지지 여부가 좀 갈릴 것 같다. 좀 아쉽네요. FNGS는 자꾸만 엑스맨이 하나씩 터진다.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반등을 해줬으니 약간의 횡보 후에 내려오고 있는 저항선 좀 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내려오고 있는 2평을 터치하고 다시 하락. 실적 발표의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인 상승의 채널도 이탈을 했고 채널을 지금 현재 내린 상태에서 121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메타처럼 AI 쪽에 가시적인 성과나 그런 게 좀 있어야 갈 텐데 애플이 좀 그것에 뒤처졌다. 믿을 것은 아이폰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을 갖고 있지 않고 애플의 실적 발표 후에 큰 기대감도 없으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상 과매수의 구간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이 기술적 반등이 끝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MACD는 약간의 양봉이 하나 출현. 애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는 종가상 82달러 부근 관세 빔의 저점 깨지 않는 한에서 약간의 반등은 기대하고 있어요. 빨랑뛰어는 정말 빨랑 튀어야 되지 않겠느냐. 빨랑 튀어야 돼요 정말. 200일선을 좀 이탈을 살짝 했습니다. 빨랑 튀어가 이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파란색 200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23년부터 200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무려. 그런데 드디어 200일선을 이탈했다. 이게 강력한 저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으나 이 대추세가 꺾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200일선 파란색 선을 이탈하면은 다시 오르더라도 파란색 선 맞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좋은 매수의 찬스가 되겠지만 팔란티어는 200일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일단은 이탈하면은 확실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데드캣을 먹는 초단기 단타만 가능한 부분, 다시 강하게 홀딩해야 될 때는 200일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거나 내려왔다가 200일선을 이렇게 터치하고 올라간다든가. 팔랑티어는 딱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멘텀이 약화됐다. 그냥 저점 단기 매매만 해볼 수 있는 상황. UNH는 실적 발표 후 큰 하락 후에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이 뜨고 이런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에서는 약간의 기술적 반등, 단타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어제는 약간의 기술적 반등, 요 자리가 지난 요 갭을 메우는 선에서 좀 끝나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리게 된다고 하면 이 저점, 요 저점 라인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NH를 정말 큰 뜻을 품고 매매를 할 생각이 없으시다면은 UNH는 그저께의 저가 280달러를 깨면은 일단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다시 올라가면서 코인은 또다시 내리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지난 이 저점 라인 85K를 깨서는 안 된다. 85K를 다시 깨고 내려가면은 이 저점, 최저점 라인도 80K, 이 가격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정말 끝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21선까지 조금 붙이는 데드캣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는 매우 좋지 않다. 돈이 코인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들어오는 낌새라도 보이려면은 최소한 21선 위로 올라와주고 이 반격의 채널, 요 채널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돈이 돈다는 느낌이지. 지금은 그냥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게 계속 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와중에서 한 번은 21선 붙이지 않겠느냐. 데드캣으로요. 게더리움은 살짝 반등을 해주는가 했으나 역시나 기존 지지라인 이 파란색 선의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 이더리움도 이 파란색 선, 이 파란색 선 위로 올라와 줘야 그래야 뭔가 반격이라도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선이 저항이 되지 않겠느냐. 요 라인 3,100달러 정도는 확 치고 올라와 줘야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라도 나오지 싶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좀 지루한 상황. 만약에 새로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고자 한다고 하면 2800을 다시금 이탈한다 그러면은 일단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소외된 자산인 코인. 그런데 항상 이 투자라는 것은 소외된 자산을 투자하고 긴 시간 버티고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많이 꺾여져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또 요럴 때가 먼 훗날을 봤을 때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차트 위치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차트적인 위치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에 투자는 기다림이니까. 오늘의 일정은 애플과 샌디스크. 개인적으로 애플은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이 샌디스크가 현재 시장의 대장주인데 정말 확실한 실적으로 보답을 해서 이 광기의 랠리를 좀 더 연장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전 샌디스크가 없는데 그래도 응원을 하고 있다. 샌디스크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이렇게 올랐겠죠. 그리고 뭔가 확실히 좀 숫자로 보여주면은 다른 섹터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일정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트럼프의 돌발 변수 일정이고요. 좀 가만 냅두면 안 되나 트럼프. 이란과 빨리 합의를 하고 항공모함을 띄운다, 뭐 이런 뉴스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은 시장에 좋은 영향이 올 수가 없다. 인베스팅의 세일이 이제 1월 30일 내일까지입니다. 기존 55%의 새 세일과 더 시저 링크를 이용하면은 15% 더해서 토탈 70%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장기 멤버십은 저의 스윙 또는 장투 매매를 공개하고 있고요. UDT 멤버십에서는 저의 좀 빠른 매매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은 아니고 차트를 보는 방법과 현재의 시장 상황을, 그리고 변곡의 자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매매를 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investing.co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관하여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investing.com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investing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의 탭으로 들어가면은 관심 종목을 추가할 수 있고, investing.com이 분석한 객관적인 공정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애널리스트의 목표치, 목표 레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investing.com은 기관의 뷰가 담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들어가 보면은 엔비디아의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프로 리서치입니다. 클릭해 보면은 PDF 파일로 엔비디아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목표 주가도 일자별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영어기 때문에 문서를 저장하신 후에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문서를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번역을 하면은 번역이 됩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것은 테슬라인데 한글로 테슬라의 레포트를 읽어볼 수가 있다. 요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유료 서비스로 가입을 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회사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투자 전에 알고 싶은데 리서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투자 리포트를 읽어봄으로써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서비스의 다른 기능을 보면은 프로픽 AI가 분석해주는 종목 분석이죠.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이 원하는 종목들을 추천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 보기를 들어가면은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 데이터 검색기, 차트 분석, 스크리너 모두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워렌 AI라는 항목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네요. 현재 인베스팅에서는 55%의 할인된 가격으로 인베스팅 프로 서비스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00원대의 가격으로 할인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월 8,000원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프로 리서치, PDF 보고서와 워렌 AI, 그리고 광고가 없고 적정 가치와 미국 시장에 대한 프로핏 AI 전략 6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값어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하여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여전히 지금은 강하게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을 홀딩 또는 부분 매도하기 좋은 기간이라고 보고 있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부분 매도의 버튼을 조금씩 눌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기간과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